마블 영화에는 마블의 골수팬이 아니라면 잘 알아채기 어려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 그로부터 2년 뒤에 개봉한 아이언맨 2, 거기서 또 1년 뒤인 2011년에 개봉한 토르, 이렇게 3년에 걸쳐 개봉한 3편의 영화가 실제로는 일주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뤘다는 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사소한 디테일로 연결된 이 3편의 영화 속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토니 스타크의 생일 파티에서 아이언맨과 워머신이 싸우고 난 다음날, 토니 스타크는 도넛 가게에서 닉 퓨리를 만납니다. 골칫거리 토니 스타크에게 닉 퓨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남쪽 지방의 사건이 바로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토르의 망치입니다. 이 멸리르는 토르가 추방당하면서 지구로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워머신이 싸우고 있던 바로 이날 밤, 토르가 지구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아크리액터에 사용할 새로운 물질을 결합하는 토니에게 에이전트 콜슨이 나타나고 뉴멕시코로 떠난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곧바로 LA를 떠나서 밤새 차를 달린 에이전트 콜슨은 다음날 아침 뉴멕시코에서 토르의 망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르가 제인을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언맨과 워머신은 이반반코와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결투를 마친 다음날 아이언맨이 닉 퓨리를 만나고 있을 때 뉴스에서는 헐크에 대한 속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Further search for the mysterious Hulk was postponed by powerful thunderstorms in the Smoky Mountain National Forest. 이렇게 헐크가 대학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동안 토니 스타크는 쉴드의 컨설턴트 제안을 받게 되죠. Which leads us to believe at this juncture we'd only like to use you as a consultant. 며칠 뒤 헐크와 어보미네이션의 결전이 일어나고 둘 중에서 누구를 어벤져스에 포함시킬지 쉴드 내부에서 공론이 일어납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쉴드는 컨설턴트 토니 스타크를 로스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I am not calling the consultant. I hear you have an unusual problem. You should talk. You should listen. 세 편의 각기 다른 영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을 동일하게 세팅함으로써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공유된 타임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공유된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블의 영화들은 유독 연도를 나타내는 텍스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3편은 1999년,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1991년, 앤트맨은 1989년이라는 연도를 가리키며 시작합니다. 미래를 바탕으로 할 것 같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마저도 의외로 영화의 첫 장면은 1988년이라는 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블이 이렇게 사건의 연도를 명시하는 이유는 특정 사건의 시점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가상의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가 각각의 영웅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아이언맨 1편에서 단 몇 초 동안 등장했던 토니 스타크 부모님의 죽음은 1991년 12월 17일입니다. 이 1991년이라는 연도는 이 영화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 만들어진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면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1991년이라는 이 연도를 기억하고 있는 마블의 골수 팬이라면 11호의 첫 장면부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블의 연대기는 마치 촘촘히 짜여진 그물처럼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블의 이야기에서 토르의 존재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이 등장하지 않았을 테고 그가 가지고 있던 큐브가 지구로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큐브의 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이드라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드라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박사가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 일도 없고 토르의 동생 로키가 없으니 뉴욕이 공격당하는 사태도 어벤져스가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가 없다면 이의 후유증으로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낸 울트론이 없기 때문에 울트론이 파괴한 소코비아 사태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소코비아 협정에서 비롯된 11호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블이 이렇게 꼼꼼히 짜여진 연대기를 통해서 시간적인 연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공간적인 개념만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존재들이 하나의 세계관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토르, 우주적인 영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비롯해서 초우주적인 힘을 가진 인피니티 스톤과 이를 노리는 악당 타노스까지 지구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벗어난 수많은 존재들을 하나의 세계관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꼭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흐름, 공유된 시간의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슈퍼맨이 최초로 인류의 그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를 제시하는 의미심장한 텍스트에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그 장소만 있을 뿐 그 연도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신문에는 이상하게 날짜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슈퍼맨이 죽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 일면에도 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DC의 영화들에서는 사건의 연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간접적인 단서들로 이 사건들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는데요. 슈퍼맨과 조드 장군의 전투로 메트로폴리스가 파괴되고 나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발송된 수표가 2013년 12월부터인 걸 감안하면 슈퍼맨이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은 이 시점보다 조금 이전인 2013년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또 슈퍼맨과의 결전 직전에 배트맨이 렉스 루터의 파일을 해킹했을 때 프랑스에서 목격된 원더우먼의 최근 모습이 2015년 6월에 찍혔고 슈퍼맨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보고서가 2016년 6월임을 감안하면 슈퍼맨이 죽게 되는 사건은 이 둘 사이 중간쯤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DC는 특정 사건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추론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소극적인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간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DC의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연대기 속에서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인이 아닌 클라크 켄트가 지구에서 슈퍼맨으로 활동하는 이유, 신화를 바탕으로 한 아마존 왕국의 다이애나가 원더우먼으로 거듭나게 된 이유, 또 부잣집 도련님 브루스 웨인이 어둠의 기사 배트맨이 된 배경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캐릭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는 모든 히어로,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까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서로의 존재가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영웅들을 누군가 열심히 찾아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저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뿐이죠. 공유된 세계관, 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조합으로 이유가 만들어지고 사실감이 생겨나고 이는 결국 캐릭터와 이야기의 설득력으로 이어집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과 인물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DC의 세계관은 그 시작부터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DC가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해도 그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치장한 캐릭터 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블과 DC가 각자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어쩌면 그 세계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에 대한 상반된 태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슈퍼히어로 장르를 바라보는 마블과 DC의 시각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